안녕하세요. 작가 이윤영입니다. 저는 블로그랑 브런치에 글 쓰는 한량을 한 이름으로 매일 글 쓰고 책 읽고 컨텐츠 만드는 사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메모하기를 글쓰기 책에서 많이들 강조하는 방법이기도 하잖아요. 정말 메모만 해도 꾸준히 해도 글쓰기가 만만해질 수 있나요? 네, 많은 분들이 글을 쓰기 전에 글을 왜 두려워하시는가 제가 가만히 봤더니 메모를 하지 않고 시작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유명한 작가들도 치열한 메모를 통해서 글감을 찾고 그 안에 글들을 메모를 통해서 또 글로 발전시키는데요. 예를 들어서 해밍웨이 같은 경우에도 해밍웨이 생가에 가보면 본인이 쓴 메모가 하나의 이렇게 전시물로 쭉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그 작가죠. 수전 선택의 경우도 본인이 쭉 한 메모들을 나중에 출간해서 엄청난 책으로 이제 우리가 접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글을 쓰기 전에 이 메모라는 과정을 간과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글쓰기가 어렵고 힘들고 심지어 괴롭기까지 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줄의 메모를 시작해서 글을 준비하시고 시작하시게 되면 글쓰기가 정말 쉽고 만만해집니다. 작가님은 평소에 이제 블로그에다가 이제 메모 방법을 이제 알려주셨었는데, 작가님은 평소 글쓰기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메모하시나요? 네, 저는 두 가지 방법으로 메모를 하고 있는데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어요. 온라인 경우에는 이제 카카오톡에 나와의 채팅창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시로 제가 느끼는 생각이라든지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본 것들, 뭐 사진 다 올려놓고요. 뉴스나 뭐 영상 본 것들도 그쪽에 다 링크를 걸어 놓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제 온라인 전용 메모장인 거죠. 예, 그렇게 만들고 있고요. 근데 블로그도 가끔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올리기도 하고요. 자, 그다음에 오프라인으로 또 이제 하게 되는데요. 오프라인은 전용 노트를 따로 좀 마련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독서 내용을 책 읽은 내용을 필사하는 노트가 따로 있고요. 요즘은 제가 살짝 또 취미를 하나 마련한 게 음식 메모와 식탁 메모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그림과 함께 글을 메모를 적는 그런 노트가 또 따로 있어요. 그런 식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 수업에서 활용하시는 방법을 책 보면서 따라해 볼 수 있도록 워크북 형태로 제작을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30일로 근데 구성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30일간 따라하면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 가지 이제 글쓰기 수업을 진행을 해왔는데요. 뭐 주 1회 글쓰기, 뭐 100일 글쓰기, 뭐 60일 글쓰기, 50일 글쓰기 많이 해봤습니다. 그중 가장 효과가 좋았던 게 30일 글쓰기였습니다.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30일이라는 프레임 속에 몸이 이렇게 체화됐다고 할까요? 단련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매달 1일이 되면 뭔가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한 15일쯤 되면 할까 말까 뭐 포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다시 한번 의지를 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30일이 되면 나는 다음 달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고요. 그래서 가장 좋고 가장 최적화되는 프로그램이 이 30일 프레임에 이 글쓰기 습관을 집어넣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많은 분들이 정말 6개월, 1년 이렇게 지속 가능한 글쓰기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것을 제가 꾸준히 살펴보게 됐어요. 그래서 30일 프레임으로 30일 글쓰기로 글쓰기를 연습하는 것이 가장 길게 글쓰기를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본문의 글쓰기를 운동으로 비교한 게 되게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매일하고 꾸준히 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글 근육은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헬스장에 가면 처음에 여러 가지 운동을 하겠지만 근육을 만드는 운동을 트레이너분들이 많이 알려주시잖아요. 근육을 만드는 이유는 꾸준히 운동을 할 수 있고 조금만 운동을 해도 기초대사량이 높아져서 이걸 길게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운동이라고 하더라고요. 글쓰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루 하고 일주일 하고 한 달 하고 이렇게 해서는 절대 글쓰기가 늘지 않거든요. 평생 글쓰기, 오래 글쓰기, 꾸준한 글쓰기를 하기 위해서는 내 몸 안에 글 근육을 좀 만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글쓰기가 만만해지는 하루 10분 메모 글쓰기 책에서는 1단계로 글 근육을 만들자라는 말을 제가 하는데요. 그 글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왜 쓰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글을 잘 쓰기 위해서 내 일상을 채집하는 오감을 한번 여는 활동도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감각에만 좀 집중해서 글을 한번 써보기도 하고 또 하루 10분 일부러 시간을 내서 몰입 글쓰기도 해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되면 내 몸 안에 글쓰기 근육이 자리 잡게 돼서 굉장히 오랫동안 꾸준히 글쓰기를 할 수 있게 되는 비결 중에 하나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제 메모 글쓰기 수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있다면 그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가장 기억에 남는 분들 이제 꼽으라는 질문이 사실은 제일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실은 열심히 메모 학교에 참여하고 계세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을 좀 꼽으라고 한다면 전 이분이 생각이 굉장히 많이 나는데요. 이분은 이제 60대 어르신이었어요. 근데 보기에는 정말 60대 할머니 같지 않은 그런 젊은 할머니셨는데 처음에 굉장히 쑥스러워 하시면서 수업에 참여하셨어요. 왜냐하면 이런 글쓰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20, 30대 여성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내가 이 나이에 이런 걸 해도 되냐고 아주 조심스럽게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저는 글쓰기에는 나이가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참여하시게 됐는데 이분이 가장 좋았던 게 뭐냐면 이분은 자기 글을 남과 절대 비교하지 않으셨어요. 예. 글쓰기 수업을 할 때 가장 제가 기운 빠지는 것 중에 하나가 열심히 제가 이제 뿜업도 해드리고 하라고 막 말씀드리면서 꾸준히 잘 이어오시다가 이런 분이 갑자기 툭 있습니다. 땡땡 분이 너무 잘 쓰셔서 저는 기가 죽어서 글을 못 쓰겠어요. 이런 말씀을 가끔 하세요. 그러면 일순간에 분위기가 확 안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정말 사실은 사람마다 다 단계가 다른데 잘 쓰시는 분들도 개 중에 진짜 많아요. 그런데 그분과 나를 비교하면 이건 이제 헤어날 방법이 없거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1년 360일 동안 도전하시면서 한 번도 본인의 글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꾸준히 묵묵히 제가 드리는 미션에 맞게 차곡차곡 해나가셨어요. 자, 이렇게 했더니 그분이 전국대회, 독후감 대회에서 20대들과 당당히 겨루셔서 3등을 하셨습니다. 네. 저는 글쓰기에서 제일 또 필요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남과의 비교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글을 비교하기 전에 내가 얼마나 더 많이 썼고 얼마나 내가 어제보다 훨씬 더 글에 집중할 수 있는지 자신과 비교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그분은 그것을 직접 실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가장 오래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메모 남기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짧은 메모를 가지고 긴 글로 만드는 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혹시 메모를 활용해서 긴 글 쓰는 데 필요한 기술이 있다면 혹시 뭐가 있을까요? 자, 이제 짧은 메모를 한 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긴 글을 쓰냐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자,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딱 하나입니다. 내가 이 글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 메시지 혹은 주제, 소재가 되겠죠? 또는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같은 메모래도 내가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읽는 독자들이죠. 읽는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명확한 글을 찾으셔서 그것들을 펼쳐나가시면 됩니다. 그게 메모가에서 글로 만드는 제1원칙 중에 하나고요. 이 원칙은 모든 글에 통용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글이건 뭐 맞춤법이나 혹은 뭐 중복된 단어나 혹은 필요 없는 접속사나 이런 것들은 사실 그 다음 문제이고요. 항상 그 글에서 내가 봐야 할 것, 그리고 챙겨야 할 것은 내가 이 글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그것을 꼭 챙기는 게 가장 중요하십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글을 쓰고 싶은데 선뜻 시작하지 못하는 분들께 조언 한마디 해주세요. 예, 글을 쓰고 싶은데 아직도 골방에서 혼자만 쓰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글을 잘 쓰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글을 막 내놓는 거예요. 예,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 제 수업 시간에 자주 하는데요. 글은 굴릴수록 더 커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내 글을 읽히고 그들한테 피드백을 받고 조언을 들으면 내 글은 점점 커져서 아마 발전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부끄럽다고 해서 그걸 꽁꽁꽁 숨겨놓으시면 절대 그 글은 좋은 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글은 그냥 혼자 쓰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절대 글은 혼자 쓰는 게 아닙니다.
혼자 쓰는 글은 일기거든요. 일기는 글과는 조금 다릅니다. 예. 그래서 글은 항상 조금 뻔뻔한 마음을 가지고 자꾸 내놓으세요. 요즘에는 그리고 그런 공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SNS를 통해서 내 글을 보여주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는지 그 반응들을 살피는 게 글 쓴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글쓰기 비결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예, 조금 뻔뻔해지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